고려 중류층 중에 서리, 향리 이렇게 있잖아요. 맨 위에 중류층. 서리는 뭐였죠? 향리는요? 이게 이제 행정 실무를 보는 애들이죠. 이 서리에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필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 서리 아래에서 일을 보는 잡류라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서리와 같은 일을 하는데 서리보다도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관청에서 업무를 보는데 서리보다 아래에 있다. 서리보다 하급 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잡류까지만 좀 써주세요. 잡류도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못 맞추시더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우리 3 평민으로 양민으로 넘어갑시다. 3 양민. 고려시대 양민은 뭐 평민이죠. 평민을 양민이라고 합니다. 평민을 양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양민은 기본적으로 수치 대상원이죠. 조세, 공납, 역. 이거의 대상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양반과 중류층은 세금을 안 내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귀족과 중류층도 세금은 내죠. 만약에 땅이 있으면 뭘 낼까요? 그 전세를 내겠죠. 그 다음에 공납도 내요. 그쵸? 공납은 가구당 걷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족이나 중류층도 뭐는 내요? 나눠보면. 그러니까 전세, 조도 내고 공납도 내는데 뭐는 안 내는 거야? 역. 근데 이 역을 면제받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역을. 이따가 이제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 때 사실은 역을 면제받으려고 양반이 되는 거예요. 역을 면제받으려고. 이 역만 면제받는 것도 되게 큰 혜택이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쉽게 얘기하면 군대 안 가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렇죠? 어이씨. 갑자기 군생할 때가 떠오릅니다. 자, 일단 양민은 제일 중요한 게 전세, 공납, 역 이 3대 수치를 다 하는 애들이에요. 전세, 공납, 역의 수치 대상자. 자, 이 사람들이 양민입니다. 뭐 국가 입장에서는 수치 대상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종류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양민의 종류를 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평민이 양민인데 뭐 종류가 있어? 근데 되게 많아. 그래서 틀리는 거죠. 되게 많아서 틀리는 거예요. 종류가. 자, 첫 번째 고려시대 양민은 농민이죠. 농민은 당연히 양민입니다. 근데 이 농민을 좀 특이하게 이렇게 농민을 이렇게 써요. 백정이거든. 백정. 근데 이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 고물의 정자예요. 무슨 정? 고물회가 뭐냐면 이게 시골에 있는 농기구예요. 서울 촌놈들이라서 오늘 나 같은 사람은 고물회와 함께 살았죠. 시골에 가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고물회가 땅을 파기도 하고 뭐 여러 용도로 쓰여요. 이 고물회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상형 문자로 보면 고물회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농민이죠. 그래서 우리 국사에서 정자는 농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장정할 때 그 정자도 이 정자예요. 다. 그러니까 정이 들어가면 다 뭐를 의미한다? 농민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정하면 도살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소, 돼지 잡는 사람들. 근데 백정의 의미는 원래 도살업자가 아니고 농민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 의미가 변화돼서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도살업자로 의미가 바뀌거든요. 우리 이제 국어 공부하다 보면 의미 변화 같은 거 배워요. 옛날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의미 확장도 있고 의미 축소도 있고.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백정 농민이 있는 백정. 이렇게 불러요. 그냥 백정 농민 이렇게 연결해서 부른다. 백정 농민. 그러니까 농민이라고도 하고 백정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냥 붙여서 어떻게 하는 게 백정 농민 이렇게 부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인이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양민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이 밑에가 좀 어려워요. 이게 특수행정구역 종사자들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 그 지방행정조직을 배우질 않아서 자세히 배우질 못했는데 뭐 이때 배우면 돼요. 향부곡소입니다. 이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아직 쓰지 마시고 보세요. 향부곡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양민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들어가면 이따가 다 할 거니까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향부곡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부터 향부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가 건국되면서 이 소가 추가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향부곡소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부는 양민이에요. 양민인데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요. 이 형편이. 근데 자 볼게요. 신부는 양민인데 이제 차별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가 생각나야죠. 왜 차별할까? 이걸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나? 보통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왜가 중요해. 왜? 얘네들을 왜 차별한 거야?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도 고구려 부흥운동이나 막 백제 부흥운동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통일신라 입장에서 보면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차별을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벌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일반 군현민과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 유래가 돼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오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려 초기 때 고려 왕건,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지역을 소로 묶어버리면서 고려시대에 또 소가 새로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포커스라고 쓰시고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내용이. 특수행정구역 종사자, 특수행정구역.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수행정구역민 첫 번째 향부곡소민이에요. 일단 향부곡소 여기다 가로치고 민이라고 쓸게요. 근데 일단 향부곡소라고만 써주세요. 향부곡소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줄여보면 반란 지역민들이죠. 그래서 뭐를 한다는 거야? 차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앞에다 쓸 필요 없지. 신부는 뭔데? 양민. 양민에다 썼으니까 양민이지. 반란 지역민인데 신부는 양민인데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럼 어떤 차별 대우냐? 이거를 이제 이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제가 향부곡은 농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 향부곡은 뭘 하는 애들이라고요? 농업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조금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국공유지를 경작해요. 그러니까 향부곡에 있는 농경지는 다 뭐예요? 국공유지예요. 이건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경작해서 그 경작된 양의 거의 대부분을 다 세금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공유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외예요. 여기서 생산되는 대부분은 다 뭐로 걷는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공유지 경작.
이런 애들이 이제 향부공민이에요. 그 다음에 소민은 뭐냐면 광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 다인철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제 철광석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곳인지. 뭐 그다음에 무슨 지소 이러면 종이 생산하는 곳이에요. 정리해 보면 광업이나 수공업을 하는 곳이에요. 수공업.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써볼게요. 세금 부담이 아주 크다는 건데 얘네들은 세금 부담이 아주 크다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세금 부담이 아주 큰데요. 왜 세금 부담이 그러니까 뭐 아니 왜가 아니죠. 무슨 세금 부담이 이렇게 그냥 잘 생각해 보면 얘는 농업을 하는 거니까 이 세금이 많아. 그죠? 얘는 광업과 수공이니까 무슨 세금이 많겠어? 그렇지. 그 세금이 많겠지.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이니까 이걸 다 내는 거야. 응? 아무튼 세금 부담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고려 시대 이 백정 농민들은 여기 이 중에서 양민들 중에서 백전 농민만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문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농민인데도. 근데 얘네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예요.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 농민과 조선시대 농민들은 과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볼 수 없다 이래요. 아니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얼마 안 되겠죠. 왜냐면 과거라는 게 나중에 정치사 할 때 배우시면 본다고 다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시험 보는데요. 33명 선발해요. 그럼 여기 뽑히는 애들이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3년에 33명 뽑는데 거기 뽑히는 게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대학교 때로 얘기하면 뭐 똥공 이런 애인데 똥공이 꽈탑을 똥공이라고 하거든요. 똥 싸면서도 공부하는 애들. 되게 싫어하는 애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게 짜증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러죠. 농민인데 농사를 안 짓고 과거에 응시한다는 게 과거 응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농사 짓다가 가서 과거 응시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농민은 과거 응시를 허용해 줬지만 실제로 농민이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응시하는 농민들의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겠죠. 이제 농민들 중에서 뭐 타고난 머리가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좀 간절함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반 자제들은 떨어져도 뭐 아빠가 잘 살고 집이 부유하니까 그냥 뭐 살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떨어지면 집에서 농사도 안 짓고 공부시켰는데 과거까지 떨어지면 이거 뭐 할 거야? 그렇죠? 항상 얘기하죠. 간절함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요. 시험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오래 살면서 시험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시험은 간절함의 차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간절하나. 간절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졸려요. 안 간절해도 졸려요. 간절해도 졸리고. 근데 간절하면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눈을 껌뻑이게 돼요. 안 자려고.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죠. 앞에서. 근데 계속 졸려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 수업 있을 때는 밥을 조금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막 라면 먹고 라면 밥 말아서 먹고 겨울에 막 파카 입고 목도리 쓰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히터 틀고 졸리. 그건 밥 안 먹어도 돼. 알겠어? 그럼 강의실이 아니고 여관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시험을 아까 전에 얘기했죠. 농민들도 어차피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향부곡 소민이 시험 안 본다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시로라이 같은 희망도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바늘구멍 같은 희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있고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되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고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일본처럼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법고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도 하고 사시도 병행하고 사시를 없애버리면 정말 완전히 한 방 뒤집으려는 역전의 사다리가 불가능해져요. 그 역전의 사다리 한 방을 위해서 그래도 신림동에서 불철주야 그렇죠? 뭐 10년씩 그렇게 때려박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패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실오리 같은 희망 그것마저도 기회 제공이 안 된다면 물론 우리가 다 시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시험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향부곡 소미는 어떻게 보면 실오라기 같은 그 바늘구멍 통과하는 그 작은 구멍도 없는 거죠.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 응시가 안 돼요. 그리고 과거 응시가 안 되니까 우리 고려시대 때 국립대학이 있거든요. 거기가 국자감이라는 곳이에요. 그 국자감이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하는 곳인데 당연히 거기에 입학도 안 돼요. 근데 국자감 같은 경우 기술학부 같은 게 있는데 그 기술학부에는 일반 농민들은 응시가 돼요. 그러니까 입학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학부조차도. 일단 국자감 입학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놀라운 얘기 해줄게요. 제가 이 세 번째를 수능할 때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공무원 와서도 당연히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한 3년 전에 이걸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때 안 가르쳐 줬더니 틀렸어요. 근데 와서 막 따져요. 구멍이라고.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내 수업에.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그 수험생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게 암기하는 한국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기가 안 돼 있는 건 다 틀려버리는 거죠. 요만큼의 생각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하지 않는 거죠. 내용이 뭐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거 안 가르쳐줬다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면 누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여기서 막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막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살아? 이사 가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죠. 놀라운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써줘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다. 이렇게. 자, 이게 향부곡 소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문제는 항상 보면 이런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한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문제 냅니다. 자, 농민의 신분은 평민이요. 정답. 이게 무슨 병신들이죠, 둘 다. 이런 문제를 누가 내요? 농민의 신분이 뭐겠어요? 평민이죠, 당연히. 그걸 뭘 문제를 내겠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문제를 낼 게 따로 있는 거죠. 이런 걸 내겠죠. 그러니까 향부곡 소민이 신분이 뭡니까? 예, 양민입니다. 근데 뭐 이러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설마 농민의 신분은 양민. 정답. 합격. 당신은 7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수행정구역 두 번째예요. 역촌민, 진촌민 이렇게 있어요. 역촌민, 진촌민.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하고 여기 별 당구장 표시하고 우리 향부곡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반란이 일어난 지역을 향부곡소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향부곡소가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반란이 어떤 지역이 일어났다.
근데 그 지역이 일반 군현이었는데 일반 행정구역이었는데 향부곡소로 뭐가 되기도 하겠어요. 그죠? 강등이 되기도 하겠죠. 또 반대로 이게 반란이 일어난 지역 사람들을 묶어놓았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거잖아요. 차별을 해주는 게.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큰 공로를 세웠다면 이 향부곡소를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향부곡소가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되는 경우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아주 잘 막았을 때 이럴 때는 향부곡소가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돼요. 아까 얘기했던 뭐 다인철소 이런 데가 이간폐현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돼 버리거든요. 몽골 침입 격퇴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반 군현이 있고요. 일반 군현이 있고 그 다음에 향부곡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군현 그 다음에 향부곡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일로 바뀌기도 하고. 이거는 뭐 된 거예요? 강등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지방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이제 승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향부곡소가 어떻게 설정됐느냐를 알면 반란이 일어난 사람들 그러면 뭐 반란이 또 일어나면 그 지역은 향부곡소로 강등되기도 하겠구나. 이게 충분히 유추가 되죠. 그리고 벌을 주는 거니까 또 여기서 무슨 큰 공을 국가에서 세우면 국가에다 공을 세우면 이렇게 뭐 용서해 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향부곡소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촌민 진촌민인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노량진 역 같은 거예요. 역. 이게 말을 갈아타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진은 나루터 진자예요. 노량진 할 때가 그 나루터 진자입니다. 노량진이 원래 한자로 무슨 뜻인가요? 노량진. 노가. 백로가 거니는 거닐양. 백로가 거니는 나루터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여기에 백로가 건의를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고시 여기서 준비했었거든요. 물론 떨어졌어요. 임용고시 준비할 때 우리가 그랬죠. 여기서 딱 지나가면서 야 여기가 백로가 거닐던 곳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백수들이 많아. 이렇게. 역은 말 갈아타는 곳이고 진은 나루터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육로교통 종사자들입니다. 역은 그러니까 말을 관리하거나 뭐 말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들 있죠. 그 마을에 살면서 육로교통 종사자. 그다음에 이 진은 수로교통 종사자. 뭐 예를 들어서 나루터에 살다 보면 배에다 물건을 실을 때 선적하거나 하역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촌민입니다. 이런 역촌민, 진촌민도 특수행정구역민이에요. 그 다음에 장처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 무슨 처 이렇게 돼 있는 마을인데요. 이거는 이제 왕실 경비를 충당해 주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동작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럼 동작장에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 있죠. 그건 다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야? 왕실에게. 이렇듯 이제 왕실 경비를 충당해 주는 지역이에요. 이것도 특수 지역이에요. 왕실 경비를 충당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곳이 특수행정구역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자, 지금 민자를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뭐로 분류는 된다는 거예요. 양민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국사는 결국은 암기거든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결국은 암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것은 암기를 하고 나서의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고 암기의 수월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암기를 서포트해 주는 개념이죠. 이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서는 문제를 풀릴 수가 없죠.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 그런 걸 매번 느끼죠. 매번 느끼면서 안 해온단 말이죠. 안 해오면 안 풀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그래요. 고려시대 양미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고려시대 양미는 종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기껏 대답한다는 게 뭐 농민,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상인, 뭐 수공업자, 왜 또요? 그러면 뭐 그냥 여러 분야가 있어요. 먼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양민은 어떤 종류가 어떻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농민, 상인, 수공업자, 향, 부곡, 소, 역촌민, 진촌민, 장민, 처민 10개예요. 왜? 왜 이런 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는 이거 뭐지?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뭐 역촌민이나 진촌민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꼭 시험에 역촌민, 진촌민을 물어보거든. 그렇죠? 데일리 테스트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죠? 이 새끼는 안 해온 것만 물어봐. 뭐. 근데 사실 보면 다 안 해왔어. 그렇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암기를 좀 착실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시대 신분제도로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내면 틀려요 많이.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번호를 이렇게 달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3인데 그쵸?